그럼 그 다음은 뭐?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과식입니다. 근데 이게 과식이라는 게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잠을 자야 되는데 자기 직전에 먹어버리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소화시켜야 되는 식도, 위, 장 이런 데는 일을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푹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식사를 하는 것도 적어도 수면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기는 해요. 공복 유지한 상태.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과잉 에너지원들이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있고요. 나이가 든 다음에는 영양분들의 부족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죠. 자기 전까지 진짜 먹어요. 그러고 그냥 바로 자요. 탄수화물 이불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땡겨요? 치맥. 치매. 네. 매운 것도 막 땡기고 또. 매콤한 거. 단 거. 달달한 거예요. 달달한 게 땡기죠. 그렇죠. 달달한 건 탄수화물이거든요. 달달한 게 땡기기 때문에 단 걸 자꾸 먹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의 뇌는 단 것만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닌 것들은 뇌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 걸 원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화제가 있어요. 그걸 췌장이라는 데서 만들어줘야 되고 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인슐린도 췌장이라는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인슐린이라는 거를 자는 동안에 분비해야 되는 췌장의 입장에서는 야식은 나를 못 자게 하는 굉장히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럼 췌장은 자야 되는데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당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혹은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얘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겠죠. 그럼 췌장이 나중에 반항을 해요. 야, 나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 싶어서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면 그때 무슨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형 당뇨병인 거고요. 이 이형 당뇨병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생활 습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이라고 하는 건 역시 여기서도 유전이 중요해지는데 과식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분들 상관이 없어요. 오,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외국 사람들 이만큼 배 나와 있고 그런데 검사해서 피 검사해 보면 당뇨병이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유전-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신기로우시더라고요. 췌장의 항노화 기능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뇨병이 발병하는 유병률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이 일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를 뭐 급격하게 늦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그럼 뭘까요?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운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근육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보험입니다. 다 지금 계신 분들 연금 들고 계실 거고 보험 들고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잖아요.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자 연금이자 저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대중교통을 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오는데 맞아요. 이렇게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시간이나 노력이 더 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탔을 때 30분이 택시 타면 15분이다. 아니면 자가용을 갖고 오면 15분이다. 그럼 저는 15분이라는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편했죠. 근데 저는 그 시간만큼 운동은 덜 한 거죠. 왜냐? 버스를 타고 오거나 지하철을 탔다면 걸었을 테고 서 있었을 시간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5분을 또 운동장에 가서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절대 운동이라는 거를 별도로 하실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생활 속에 생활 속에서 생활 하시는 속에. 거가 최선인 거고요. 운동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양,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진짜 겁니다. 어렵다. 또 저희 나이가 되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남자들은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감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여기 허벅지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또 남성 호르몬도 다 여기에 있다. 네. 맞는 그런 것 얘기도 같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실 저는 안 먹지만 먹어야 되는지 아,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분은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먹으면 안 돼. 내가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나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단백질만 먹어요. 그러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쓰일 곳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영양 보충을 하겠다고 단백질을 드시면서 근육이 생기기 기다리는 건 저희 뭐 옛날에 우화 같은 데 나오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포도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똑같고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단백질은 어쨌든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야 됩니다. 분해가 되려면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과잉된 단백질이 들어오면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라고 하는 곳과 위 이런 데가 무리를 해야 돼요. 쓰일 곳이 없으니까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기 위해서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하면 끝나느냐? 간은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어떻게든 없앴어요. 없애고 나면 몸 밖으로 이걸 배출을 해야 됩니다. 배출은 어디서 하냐? 소변으로 하니까 콩팥으로 가요. 그럼 콩팥이 또 힘들어해요. 아유, 그래서 간과 콩팥 입장에서는 과잉된 단백질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걸 보는 입장에서 근육에는 단백질이 좋아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근데 숲을 봤을 봤을 때 때는. 환자라는 걸 본다 그러면 근육에는 좋지만 간하고 콩팥은 안 좋다. 그럼 이게 노화를 막은 걸까요? 안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 여기까지는 몰라. 진짜 우린 나무만 보고 사는 거야 그냥. 와. 누구에게 좋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맞아. 남한테는 약이지만 나한테는 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야, 나 이거 진짜 좋대. 너도 먹어봐. 그럼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넌 나쁜 놈이에요. 너한테 좋다고 나한테 좋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진짜 아니 노화와의 이 싸움은 진짜 철저히 개인전인 거예요. 네. 나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야겠네. 수면도 좀 중요하잖아요. 아,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수면이 또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결국 수면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이 숙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평생을 거의 숙면을 취한 적이 없어요. 수면의 질이 진짜 안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빠르게 잠든 적이 거의 없고 난 김원효 씨랑 13년째 살지만 내가 먼저 잔 적이 한 2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화장실을 되게 꼭 한 2-3번을 가는데 그렇게 한 번을 깨면 다시 잠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내가 다음날 피곤하냐? 안 피곤해요. 근데 누나가 연필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쪽으로 온 거야. 아니 누나 그쪽으로 연필 온 이름을 거야. 까먹는데 누나. 왜 그래? 그쪽으로 온 거네. 이게 진짜요? 내 노화가 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오. 역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뇌가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뭐 기억력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각 능력, 판단력, 언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뇌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 뇌가 쓰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뇌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잘 때만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럼 이 노폐물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쌓이면 안 좋잖아요. 너의 뇌에 계속 그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쌓이는 쓰레기가 피로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럼 나는 뇌가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겁니다.
나중이 돼서 인지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내 몸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오거나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죠. 너무 무섭다.